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 2년마다 물값을 5% 인상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4,15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부인했지만 광역 상수도 요금을 원가의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성매매 단속 건수가 지난 5년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남에서 적발된 성매매 건수는 4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86건으로 1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전국적으로 성매매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하는데도 검거 인원은 줄어드는 만큼 경찰은 실효성 있는 단속 수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옥상엔 이동통신사들이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이 많은데요. 장비를 설치하려면 해당 아파트와 임대 계약을 맺고 전기료도 내야 하지만 이동통신사 3곳이 이런 과정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다가 들켰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에 앞서서 이동통신사들은 아파트 옥상 4곳에 무선 중계기 10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아파트 4개 동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해 최대 7개월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중계기 전기세는 고스란히 관리비로 빠져나갔습니다. 7개월 동안 들어간 전기세와 받아야 할 임대료만 약 1,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국내에서 최고 큰 통신 3사가 스스로 모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결심하셔서 하는 거죠. 뒤늦게 사실을 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이동통신사들은 그제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절차를 위반하고도 관행이었다며 비용만 제대로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너무 소급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태반하고 그렇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이동통신 3사를 전파법 위반으로 전파관리소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불과 1시간 뒤에 폭우가 내릴 지역과 강수량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 피해가 컸던 국지성 집중호우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도에 황영규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을 온통 물바다로 만든 집중호우. 불과 2-3시간 만에 금정구와 북구 등 부산의 4개 구군에 기상청 예보의 최고 2배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폭우에 시민들은 제대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특징 예상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겠지라고 제가 결심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 물이 타오를 때까지 방송이 안 나오다가 그러나 인공위성을 활용한 폭우 예측 기술이 개발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서해안에 있던 비구름대가 서너 시간 뒤 부산에 도달합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강수량이 많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가 개발한 이 기상 예측 방식을 적용하면 지역별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곳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향후 1-2시간 내에 이 비구름대가 어느 지역, 부산의 어느 쪽에 얼마큼 많은 비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부산시 재난상황실의 CCTV 등 예경보 체계와 연결돼 폭우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이펙 기후센터는 이번에 개발한 폭우 예측 방식을 관측 장비가 열악한 동남아시아 개발 도상국가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슈난시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새끼가 공개돼 관람객이 붐볐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현 슈난시 동물원. 지난 6월에 태어난 시베리아 새끼 호랑이 3마리가 공개됐습니다. 80cm 크기로 자란 아기 호랑이들은
몸무게가 8kg으로 태어날 때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3마리는 짧은 다리로 걷기도 하고 육식동물답게 때때로 입을 벌리며 위협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번 새끼 호랑이 공개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다음 공개 일정은 새끼 호랑이의 몸 상태 등을 고려해 추후에 공지됩니다. ちっちゃくて可愛かった。体重の増加から言いましても大変順調に生育していると思います。とにかく健康に育ってくれればと思ってます。 일본 혼슈와 큐슈 사이에 위치한 칸몬 해협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시모노세키시와 기타 큐슈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5,000발의 불꽃이 어두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올해는 칸몬 해협에 뜬 4척의 선박에서 지난해보다 2,000발 많은 15,000발의 불꽃이 발사됐습니다. 특히 450m 크기의 불꽃이 연속으로 발사되자 관광객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高く打ち上がっていたので綺麗だなと思いました。最後のクライマックスがすごい綺麗でした。 주최 측은 이번 축제에 시모노세키시와 기타 큐슈시의 시민 110만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최저기온이 18도 안팎을 가리키면서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아직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28도 안팎으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한두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엔 엷은 안개가 끼어 있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밀양과 창녕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동이 30도, 진주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선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더위 오래 가진 못하겠습니다. 수요일 비가 지나면서 늦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고 연휴 기간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가 지난 15일 전남 나주 등지에서 AI 의심 가축이 발생함에 따라 AI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남해대교 탐방로 구간이 연장돼 56억 원을 들여 산책길을 설치하는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 악양면 평사리의 부부소나무에 이어 키 4.5m의 가지가 2개로 갈라진 일명 형제송이 탄생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촌 민박사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과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추석맞이 알뜰장터가 열립니다. 생산자 직거래인 알뜰장터에는 경상남도 농수축산 담당 부서와 18개 시군이 추천한 403개 상품이 선보여 시중보다 최대 67%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군 판매 부스와 별도로 하동 삼신 녹차마을, 함안 친환경 안전농산물 등 8개 정부화 마을과 19개 마을 기업 등도 참가해 가공 품목을 전시 판매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오늘부터 25일까지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22개 반 44명의 인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남도는 제사 음식 판매업소의 식재료 보관실과 조리실 청결 관리 상태, 개인 위생 관리 적정 여부, 지하수 수질 검사 실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